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영화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영화 리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상평으로부터 단어를 추출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고 주요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이버 영화 웹사이트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에 대한 관객들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자학 공간에 적재를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공간을 살펴보시면 네이버 move.review라는 변수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네이버 move.review에 영화 옥자에 대한 관객들의 리뷰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10,000개의 리뷰 데이터가 수집이 됐고요. 6개의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 변수는 각 리뷰의 고유 아이디를 나타내고요. 오서 변수에는 감상평, 평점, 작성자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에는 작성 일자가 저장되어 있고요. 타이틀에는 영화 제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에는 감상평 텍스트가 한글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레이팅 변수에는 각 작성자가 부여한 영화 평점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뷰 글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출연한 단어라든가 주요한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한 영화 감상평 데이터셋으로부터 분석에 사용할 감상평 텍스트만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감상평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우선 5개의 감상평만을 대상으로 단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개의 감상평만을 추출해서 옥자.review5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옥자.review5에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감상평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텍스트 전처리 작업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에는 분석에 불필요한 한글 자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글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크크라든가 아니면은 유유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한글 자모를 텍스트로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라든가 점이라든가 물음표라든가 세미콜론이라든가 이러한 문장 부호도 분석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또한 우리 분석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간단하게 전처리를 해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사용할 패키지로서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타이디버스 패키지에는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전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패키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패키지를 하나를 자학 공간에 적재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자학 공간에 적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라는 작업을 파이프 연산자로 모두 연결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된 결과를 똑같은 옥자.review5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 자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문자열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한글 자모를 지정을 할 건데요. 한글 기역부터 시작을 해서 모음 이까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단어가 아니라 한글 자모로만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글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 크크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규 표현식으로 선택을 해서 모두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부호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문장 부호는 정규 표현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된 문장 부호들을 빈 쿼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해서 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정규 표현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숫자를 식별해서 역시 빈 쿼테이션 마크로 대체를 하게 되면 숫자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공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공백은 STL 트림 함수를 이용해서 또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전처리가 된 결과를 살펴보면은 아까 보셨던 숫자라든가 문장 부호라든가 크크크라고 되어 있는 한글 자모만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깨끗하게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로부터 한글 단어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한글은 기본적으로 영어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토크나 과정을 통해서 단어를 추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태소 분석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해를 해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소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 텍스트 분석에 특화된 패키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KONLP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KONL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패키지를 설치하듯이 install.package 함수를 이용해서 KONLP 패키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KONLP 패키지는 패키지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서 CRAN 사이트로부터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GitHub 사이트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DevTools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install GitHub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GitHub 사이트에 보관되어 있는 KONLP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CRAN 사이트로부터 설치를 하든 혹은 GitHub 사이트로부터 설치를 하든 일단 KONLP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자막 공간에 적재를 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 KONL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고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에러는 대부분 자바와 관련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KONLP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사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러를 만나게 되면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자바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주소에서 자바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자바 버전을 목적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KONLP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바 8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JRE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셔갖고 자신의 하드웨어 환경에 맞는 자바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X86 오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KONLP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바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자바를 설치를 하고 나서 R자바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 공간에 적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KONLP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KONLP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되고 자바 공간에 적재가 됐으면은 이제 형태소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형태소 분석을 위해서는 참조할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형태소 분석에 사용할 사전을 구축을 하는 일입니다. KONLP 패키지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NIADIC이라는 사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uild 딕셔너리 함수를 이용해서 사전을 구축을 합니다. 여기 extdic라는 인수를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추가로 사용할 사전을 더 보태서 좀 더 풍성한 어휘를 갖는 사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몇 개를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딕셔너리 함수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나온 메시지를 보시면은 약 100만 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전이 구축이 되어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개의 단어를 갖고 있는 형태소 사전을 구축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형태소 분석기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심플 포스 공구란 함수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플 포스 공구란 함수의 도움말을 한번 보시면은 심플 포스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심플 포스 공구 함수는 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한 나눔 형태소 분석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 이름에서 보듯이 모두 9개의 형태소 단위로 텍스트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ONLP 패키지에는 이런 심플 포스 공구 이외에도 얼마나 형태소를 좀 더 자세히 분할하는지에 따라서 몇 개의 함수를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플 포스 22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22개의 형태소 단위로 텍스트를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9개, 22개와 같은 형태소의 단위를 볼 수 있는 화면은 여기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KONLP example이라는 된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또 링크된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는 예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형태소 분석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쭉 나옵니다. 심플포스 09, 심플포스 22, 그리고 morph analyzer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수준에서 형태소 단위로 텍스트를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태그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갖고 카이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형태소 분석 단위가 쭉 나옵니다. 카이스트 품사 태그셋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분류가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상위 레벨을 보시면 S부터 시작을 해서 X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플포스 09라는 함수에서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것은 이 상위에 있는 9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는 기호를 의미하고 F는 외국어, N은 체언, P는 용언, M은 수식언, I는 독립언, J는 관계언, E는 어미, X는 접사. 이러한 알파벳 문자를 이용해서 한글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한글 텍스트의 어느 부분이 이러한 그 9개의 품사에 대응이 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밑에 레벨로 내려가면 이제 22개의 그런 품사 분해할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함수 중에서 simplePOS22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품사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9개의 수준에서 태그로 분해를 해서 텍스트의 형태소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형태소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옥자.ors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simplePOS 공구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추출했던 옥자 review5라는 5개의 텍스트만 입력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태소 분해의 결과가 5개의 그 감상평별로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리스트의 원소는 첫 번째 감상평을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아까 보셨던 9개의 형태소 단위별로 쪼개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형태소가 나오고 그 형태소의 품사명이 아까 보셨던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5개의 감상평별로 리스트 형식으로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된 형태소로부터 단어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의 핵심 내용은 주로 명사라든가 형용사, 동사, 부사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사에 대응되는 단어를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는 아까 형태소 태그셋에 보시면은 체언을 나타내는 n, 그리고 용언을 나타내는 p, 그리고 수식어를 나타내는 m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n과 p와 m으로 추출이 된 그러한 형태소를 매칭을 해서 그 부분만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함수 중에 하나가 strmatchall이라는 함수입니다. strmatch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형태소 단위별로 매칭되는 그러한 단어를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체언과 영어원과 수식어에 대응되는 npm에 대응되는 그러한 태그를 갖고 있는 단어들만을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텍스트를 추출하니까 가부터 시작을 해서 hit까지에 대응되는 글자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러한 글자는 하나 이상 나오기 때문에 수량자로 플러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태소는 모든 형태소를 다 가져올 건 아니고 그 중에서 npm에 대응되는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n은 체언이고 p는 용언이고 m은 수식어이고 이것들이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 대응되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소만을 추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규 표현식으로 패턴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strmatchall 함수는 전체 패턴을 충족하는 그러한 부분을 추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만을 또 따로 추출을 해줍니다.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런 npm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형태소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추출할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결과를 다시 옥자.ors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옥자.ors의 결과를 보시면은
npm 태그에 대응되는 한글 텍스트가 각 감상평별로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감상평에 있는 추출 결과를 보시면은 첫 번째 열에 매칭되는 n 또는 p 또는 m으로 매칭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열에 그 npm을 뺀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의 감상평별로 형태소가 분해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는 의미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출한 형태소 가운데서 한 글자의 단어는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똑같은 옥자.word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sapply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자.word가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트의 각 원소를 x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x의 두 번째 열은 한글 단어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열입니다. 두 번째 열에 단어의 글자의 길이를 재갖고 그것이 2보다 큰 그러한 단어들만 추출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단어의 길이가 2 이상인 2개 이상의 글자로 구성된 단어만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옥자.word라는 변수로 똑같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은 모두 삭제가 되고 2개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만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결과를 벡터로 변화를 해서 리뷰글에 포함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해당되는 단어 리스트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똑같이 옥자.word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모두 41개의 단어가 추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단어 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간단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추려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출현 빈도를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의 리뷰 글만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든 감상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개가 아니라 모든 감상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리뷰 글로부터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작업을 파이썬 산자로 모두 연결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옥자.was라는 변수에다 넣겠습니다. 옥자.review에는 전체 텍스트 글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로 시작을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모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부호도 삭제를 하고 숫자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tr trim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양끝의 여백도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플포스 공구함수를 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심플포스 공구함수를 이용해서 9개의 형태 수 단위로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추가로 인수를 하나 더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토 스페이싱이라는 인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 스페이싱 인수는 무슨 이유 해석은 단어들이 붙어 있는 문장이 나타났을 경우에 그 문장은 그대로 형태수 분석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자동으로 띄어쓰기 한 다음에 형태수 단위로 분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옵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 스페이싱 이퀄 true로 지정하게 되면은 모두 붙여있는 문장들을 적절한 띄어쓰기를 하고 형태수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형태수로 분해된 그러한 단어들을 str match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품사를 나타내는 태그 부분과 단어 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1개인 것은 분석에서 제외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단어는 onList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로 만듭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리뷰 글로부터 추출한 단어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10개의 단어만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영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출연하고 있고 이어서 옥자, 생각, 봉준호, 너무, 감독 이러한 순으로 많이 출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어의 출연 빈도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워드 클라우드 2 패키지에 워드 클라우드 2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서 옥자.w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인수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단어명과 출연 빈도가 나타나는 데이터셋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그러한 단어명과 출연 빈도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아까 상위 리스트에서 보셨던 단어 중에서 영화라는 단어라든가 옥자라는 단어 그리고 봉준호라는 단어 그리고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영화 옥자의 어떤 내용을 감상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단어고 감독 이름이고 영화명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단어만을 이용을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인수에 들어갈 단어 중에서 말씀드린 영화, 옥자, 봉준호, 감독 4개의 단어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2에 지정할 인수를 몇 가지 더 설정을 하겠습니다. 민 사이즈 인수에는 화면에 그려질 최소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단어의 글자 크기는 빈도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값을 크게 지정하면 출현 빈도가 작은 단어는 워드 클라우드 상에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어의 색깔은 컬러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란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의 워드 클라우드는 HTML 위젯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HTML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Studi오에서도 플러스 탭에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뷰어 탭에 출력이 됩니다. 지금 RStudio의 뷰어 탭에 있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전체 워드 클라우드가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로 저장을 하거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의 워드 클라우드는 HTML 위젯으로 생성이 되고 HTML 형식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래프 파일 저장 방식으로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워드 클라우드를 HTML 파일로 생성을 한 다음에 이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웹샷이라는 패키지와 HTML 위젯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웹샷 패키지하고 HTML 위젯 패키지를 작업공간에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save 위젯 함수를 이용을 해서 HTML 파일로 생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save 위젯 함수를 작성을 하면은 조금 전에 생성된 워드 클라우드는 옥자 wc.html이라는 HTML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웹샷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 HTML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웹샷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생성했던 옥자 wc html 파일이 옥자 wc png라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생성한 HTML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png 파일이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큰 글씨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출력 빈도가 작은 단어들은 작은 글씨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HTML 파일을 한번 브라우저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가 브라우저로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TML 위젯이기 때문에 특정 단어를 가리키게 되면 그 단어의 출현 빈도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영화 감상평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을 해보고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